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근길에 탄 버스의 운전기사가 휴대전화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인터넷 검색까지 하면서 운전한다면 어떨까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위험천만한 운행이 이어지면서 30여 명의 승객들은 1시간 내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기사 왼손에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무엇을 검색하는지 아예 두 손을 모두 핸들에서 떼기도 합니다. 버스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자 급하게 핸들을 조정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도 이렇게 영상도 보고 개인적인 무슨 통화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어폰 껴갖고 통화도 하고. 이런 위험천만한 운행은 천안에서 대전 유성까지 1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신탄진입에서 거기쯤에서 한번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그때 당시 차가 조금 많이 밀려 있었는데 그거를 보지를 못하고 그냥 바로 급정거해갖고. 당시 버스엔 퇴근길에 오른 승객만 30명 넘게 타 있었습니다. 버스 업체는 급하게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건 맞지만 영상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블랙박스 등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대폰 사용은 했다고 하고 영상은 본 사실이 없다라고 승무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고. 버스나 화물차 등의 운전기사는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면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운전자 교육과 처벌 강화와 함께 다방면의 제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감찰단이라든지 시민보안관 형식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좀 더 시민들이 좀 더 어떤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버스기사의 휴대전화 사용. 수십 명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만연해진 사용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금은방을 턴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나던 남성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택시기사가 금은방에서 금을 훔쳤다는 남성의 통화 내용을 흘려듣지 않고 곧바로 112에 신고한 겁니다. 승객이 금은방 터리범인지 확인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구대에서 시간을 끈 경찰의 기지도 돋보였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심한 밤 충북 청주에서 대전 동구로 향하는 택시 안. 택시 승객이 친구와의 통화에서 이상한 말을 내뱉습니다. 자신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는 겁니다. 금 들고 쳤다고. 안 잡히던데 나 화낼 텐데. 이 말을 들은 택시기사는 승객이 의심스럽다며 문자 메시지로 몰래 112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택시 승객 19살 A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는데 체포가 아닌 만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9만 원 정도 하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았는데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지구대에 있어달라며 시간을 끈 겁니다. 배터리가 한 2~3%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할 겸 요금 이거 문제도 조금 해결해야 되니까 잠깐 가자. 그 사이 경찰은 주변 관서에 금은방절도 사건 접수 현황을 살폈고 A씨가 사흘 전 충북 증평군의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반지 등 35돈, 시가로 1,000만 원 상당의 금을 훔친 혐의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공범 2명은 검거됐지만 A씨는 계속해서 도주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전 용전동 일대 모텔에 열흘 동안 머무르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모텔에서 5명이 함께 머문 흔적을 발견하고 범행에 가담한 추가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기초단체장의 특정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으로 다시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가 전격 중단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이성준 서구체육회장 당선인이 서구체육회를 상대로 낸 당선 무효결정 효력 정지와 재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서구체육회가 진행 중이었던 재선거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서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에 패배한 후보 2명이 서철모 구청장의 선거 개입 의혹을 이유로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이성준 후보의 당선을 무효시켰지만 이번 결정으로 재선거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 안전구역 대폭 축소 가능성이 커져 반세기 넘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인근 주민들의 수건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국방부가 최근 조치원 비행장 기지 종류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변경되면 비행 안전구역 가운데 85%가량이 축소돼 재산권 침해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치원 비행장은 지난 1970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지원 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되면서 그 일원 16.2제곱킬로미터가 비행 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재산권 침해를 호소해왔습니다. 하루 방문객이 20-30명에 불과했던 예산 전통시장이 지역 출신의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의 손을 거쳐 평일 5,000명이 찾는 이른바 핫플로 떠올랐습니다. 예산군은 백종원 휴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변 상권과 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은 전통시장 한마당이 전국에서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수십여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기와 국수 등을 먹고 있고 음식을 하나하나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자리를 기다리는 동안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예산시장의 변화가 시작된 건 지난달 9일. 예산이 고향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빈 점포 5곳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해 문을 열게 했고 이 과정을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파기름 국수와 꽈리고추 닭볶음탕 등 창업 점포 5곳은 물론 시장 전체에 미식가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일단 영상에서 봤던 통닭집이나 아니면 국수집? 일단 그렇게만 일단은 생각하고 왔는데 먹어보긴 다양하게 다 먹어볼 예정이긴 했어요. 평일 20-30명이 겨우 찼던 쇠락한 예산시장은 요즘 평균 5,000명이 오고 있고 주말은 10,000명 이상 붐비는 이른바 핫플이 됐습니다. 하루에 800그릇에서 1000그릇 정도 가까이 나가고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니까 정말 뿌듯하고 기쁘고요. 그리고 예산시장이 이렇게 핫플이 된 데 제가 일조를 한 것 같아서 영광스러워요.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회에서도 예산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연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잠깐의 백종원 휴가로 끝나지 않도록 시장 주변에 전통주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한편 수덕사와 예당호 등 지역 관광지와 연계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쇠퇴한 전통시장을 다시 부흥기로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관광 인프라를 더욱 다듬고 구축을 해서 예산군 전체에 모든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예산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본코리아와 예산군은 시장 내 서너 곳의 점포를 추가 창업하는 한편 주변에 호텔을 지어서 스쳐가는 곳이 아닌 머무르며 음식과 관광을 즐기는 명소로 변화시킬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새학기 대전 지역 20개 초등학교에서 저녁까지 원하는 학생이 돌봄 교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됩니다. 늘봄학교는 다음 달 새학기부터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교실을 운영하며 1학년은 수업 후 교실에서 놀이와 체험 활동 위주로 5, 6학년은 인공지능과 코딩 등 신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합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내년 50개 내외 학교를 추가 선정하고 2025년에는 149개 전체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올해 입학하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천안 지역 23개 고등학교 신입생 7,310명으로 예산액 21억 9,300만 원은 전액 12로 지원합니다. 제공 방식은 신입생들이 교복을 선택해 구입하고 영수증과 신청서를 학교에 함께 제출하면 천안시가 이를 바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와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각종 바이러스를 즉각 사멸시키는 친환경 방역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세포 독성이 기존 방역제 9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적은 데다 어떤 변이에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민간 기업의 기술이 이전돼 연말쯤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해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농장 일대는 출입이 통제되고 분무 형태의 방역제를 살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감염자가 발생하면 동선을 따라 방역제를 살포했습니다. 바이러스 사멸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방역제 성분은 산화제가 43%, 산성제, 알데히드류 등이 주를 이뤄 세포 독성을 갖고 있어 유해하고 부식의 염려도 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식물성 기름을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방역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인지질 세포막을 가진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기술로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조류 인플루엔자, 수족구, 원숭이 두창,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 방역제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유익한 박테리아균도 함께 사멸시키는데 연구팀이 개발한 방역제는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주범인 인지질 외피를 갖는 바이러스만 선택해 사멸시킵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습을 보고 그 속에 지질 이분자막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것을 깨뜨리면 전염을 차단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원액을 물에 0.05%만 희석시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분 이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30초 이내에 99.99% 사멸됐습니다. 이 물질은 바이러스의 인지질 외피를 파괴하는 원리로 바이러스가 어떠한 변이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동일한 원리로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석유 기반 방역제에 비해 세포 독성은 9분의 1로 적은 데다 친환경 물질로 산화되거나 부식될 염려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 환경청에서 인허가 난 게 1,617개 제품입니다. 그 제품 중에 저희하고 같은 물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최초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연구팀은 이미 기업의 기술 이전을 완료하고 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올해 말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에 서식하는 일본 뇌염, 댕기열 등 매개 무기가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밭수목원과 성두산 근린공원 등 5곳에서 일본 뇌염과 황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모기 2,132마리가 채집돼 2021년 870마리에 비해 2.45배 늘었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시민 3명에게서 댕기열과 지카 바이러스가 확인됐는데 그 병원체를 옮길 수 있는 모기가 우리 지역에도 서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원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28일까지를 대지진 피해 관련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실과와 시군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피해 이재민 돕기에 나서 산하기관과 소속 학교들은 내일부터 21일까지 성금을 모을 방침입니다. 정부와 경찰이 건설노조가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대전 지역 44개 단체가 표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찰이 1계급 특진까지 걸고 건설노조를 향한 압수수색과 조사 등으로 표적 탄압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난해 12월 달 임무궤도에 진입한 이후 올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1개월 동안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달 표면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하루 한 차례씩 지구를 촬영해 달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구의 위상이 변화하는 모습도 담았습니다. 다누리는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운영 모드로 변경해 지난 4일부터 정상 임무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까지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